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돈불스쿨. 네, 우리 이번 달에 두 번째 무료 특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문프로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월요일이죠?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월요일 제일 피곤한 날일 수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신 게 전혀 이제 아깝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지지난주 월요일에는요, 아이고, 네. 지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블로그 알바부터 대행까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네. 조금 저도 힘들었던, 자꾸 넘어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막 지나가네. 죄송해요. 네. 저도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4년 차. 재생이라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구나. 이게 재생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인데. 네. 이렇게 많이 해도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힘든 적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4년 동안 잘 이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남고 꾸준하게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퇴사가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블로그 초급반이 지금 34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또래 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계세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어, 그냥 퇴사했다. 그냥 퇴사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본 어떤 거를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왠지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월급 비슷한 수준으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상상으로 회사를 퇴사해버리고 사실상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수익을 전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제 옆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준비 잘했다.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 특강 주제를 정했었는데 막연하게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퇴사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퇴사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이며 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오늘부로 제 인스타그램이 5천 명 팔로워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했는데 1.5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5천 명 팔로워를 방금 아까 한 2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도 참 이제 약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데 이런 성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겠죠. 제가 뭐 시간이 남아서 허구한 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키운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블로그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지만 인스타그램도 100%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 나름대로 얼마나 또 시행착오도 했었을 거고 나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겉으로는 되게 쉽게 5천 명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바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 이런 무료 특강을 할 때 딱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딱 여러분 뭔가 이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이제 여러분 제가 누구 한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니터 건너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딱 세 발짝 정도만 앞선 사람으로서 이제 나이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세 발짝 앞선 밀레니얼 후배로서 네, 인생에서는 후배잖아요. 세 발짝 앞선 밀레니얼 후배로서 그래도 이 정도 조금 앞서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돌아보니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항상 이 두 가지 키워드, 선한 영향력과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긴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전자책을 뭐 하루에 한 권씩은 썼던 것 같아요. 전자책을 써서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5천 명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금 축하해 주신 권수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저랑 한 두세 달 정도 열심히 또 최근에 스터디를 하셨던 분이고요. 경매
경매 수익화 전문가 분이신데, 저랑 한 두세 달 정도 열심히 하시고, 또 블로그를 활용해서 경매 강의를 런칭하셔서 이제 한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또 가져가신 장본인이기도 하세요. 네. 이렇게 제 수강생분들이 성과를 내시고 또 이렇게 무료 특강에도 참여를 또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함을 이렇게 거명하지 않아도 네. 우리 좋은 성과 내신 분들 지금 많이 또 카메라도 켜주신 분들 많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료 특강 주제는요, 엔잡러로서 제가 어떤 10개 좀 넘는 10개 이상의 수익 수단을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익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요. 소득 성장의 비밀. 저는 블로그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4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소득 성장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퇴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실패 없이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 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쭉쭉쭉 올라갔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1,000만 원까지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월급 기준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첫 월 1,000만 원 소득 달성까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1,000만 원 소득을 달성해보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1,000만 원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어려운 구간은 그 첫 단계, 첫 단추, 첫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월 1,000만 원이나 소득을 달성해보지 못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Q&A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제가 준비한 아주 거의 치킨 값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퇴사왕 대표님 거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제가 진행하다가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바로바로 음소거 처리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프로 엔잡러로서 이제 경험을 했던 어, 수익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네,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저는 블로그 강의가 저의 본업 중에 하나예요. 예, 현재 프로 엔잡러인데, 이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저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업은 블로그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해서 초급반 20기가 종강이 돼요. 내일 초급반 20기가 종강이 되고, 또 중급반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블로그적인 지식, 그리고 블로그가 아니라 마케팅적인 저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제 VOD 인터넷 강의를 런칭했었고, 이제 이투스 그로우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재테크 분야 1위, 그리고 무료, 유료 전체 포함했을 때는 2위. 네, 이때도 이제 유료 강의만 했을 땐 제가 1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블로그 강사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마케팅을 활용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라는 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엔잡, 네, 현재 이제 4년째, 4년보다 사실 훨씬 넘었지만 공식적으로 한 건 4년째인 것 같아요. 네, 외국계 취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오직 블로그만 활용해서 1대1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취업 전문으로 현재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3번 특강을 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3번,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교에서 외국계 전문 취업 컨설턴트로, 외국계 전문 취업 강사로 저의 어떤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제가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저만의 세부 시장을 제가 딱 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엔잡으로는 세 번째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를 했지만 어, 제가 제주도에 살았을 때 한 3년 정도 제주도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를 총 4개 호점을 운영하면서 슈퍼호스트까지 등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참 하는 것마다 잘 썼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블로그 강의나 취업 컨설팅으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계속 영업을 하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열심히 해서 아둥바둥 컨텐츠를 만들고 무료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스럽게도 강의 수익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뭐 2배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하루살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현금 흐름 세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클래스 U에서 한 9만 원짜리 이 에어비앤비 인터넷 강의도 듣고 또 시중에 현재 꽤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는 당근 자판기라는 분의 또 에어비앤비 강의를 그때 모르겠어요. 한 몇십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서 제가 바로 이거를 시작해서 하나 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길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빠르게 확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에어비앤비도 하고 이제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열심히 돈을 꽤나 잘 벌었지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 네, 훨씬 더 저의 넥스트 이제 겨우 33 된 저로서는 넓은 물에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고 서울로 넘어오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는 현재는 정리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엔잡을 했느냐? 네, 블로그랑 플레이스랑 이제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카페는 별도인데 블로그랑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플레이스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플레이스를 공부하고 왼쪽에다가는 제가 공부한 거를 썼어요. 네. 15만 원짜리 돈을 내고서 공부를 했고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했고 오른쪽에는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사장님 커뮤니티거든요. 이런 곳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정보를 공유했어요. 사장님들, 저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정보를 드릴게요. 하실 분들은 이거 보고 사장님들이 잘 해보세요. 라고 사장님들에게 홍보가 아니라 도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글 보면은 이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서 베스트 글로 선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에게로 뭐 바로 뭔가 상담해달라 도와달라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조그맣게 소개해 놓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의 동영상 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동영상 재생 횟수가 뭐 120번 재생, 80번 이상의 재생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래도 내가 준 정보가 사람들이 뭔가 유익하게끔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100명이 봤으면 그중에 5명에서 10명은 제 블로그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톡톡으로 플레이스 좀 도와주세요. 유료로 얼마 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었고, 네, 이렇게 홍보성이 아니라 정보성으로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시간의 누적, 네, 홍보가 아니라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주시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주네, 라는 느낌을 상대방이 먼저 느끼게끔 이렇게 꾸준하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대행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전문으로 플레이스 대행도 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이 플레이스까지 하는 거는 제가 스트레스?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 잘 하다가 네, 제가 계약 연장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매주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강남구 소재의 유학원에서 미시경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4시부터 6시까지 줌 강의를 하고 왔어요. 네, 제가 이걸 왜 할까요? 네, 이것 역시 제가 서두에 에어비앤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강의 파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 김창옥 강사나 약간 김미경 강사님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함과 희망과 이제 그런 꿈과 희망이나 용기 또는 이제 어떤 행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뭐 블로그 강의 하나 파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저에 있어서는 이렇게 강의를 파는 거로만 이제 저의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라리 이제 이런 계약을 해버리면서 그냥 최소 생활비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 강의를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하더라도 내 생활에는 문제가 없게끔 에어비앤비 대신에 지금 이 강의를 제가 계약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 블로그 강의라든지 취업 컨설팅 제가 영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네, 블로그 강의 하고 있고 취업 컨설팅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강의랑 취업 강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학원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웅진, 웅진에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학원 마케팅 클래스를 이제 조만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듣느라 지치시죠? 현재 블로그 대행을 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너를 이제 제가 소정의 금액을 주고서 이제 그분의 어떤 지식이나 노동을 제가 좀 레버리지를 하면서 이 대행 8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인스타그램 아까 조금 전에 캡처해 왔어요. 5천 명이 넘은 팔로우를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해서 키웠고 이제 유튜브는 이제 아직 열심히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유튜브에도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컨텐츠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뭐 되게 많죠. 뭐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저는 현재 좀 힘든데 파이브 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파이브 잡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열심히 살지 않나요?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할까요? 궁금하면 500원. 빨리 500원 계좌 이체해주세요. 카카오페이로 빨리 500원 쏘세요. 빨리 쏴주세요. 네. 재미없죠? 노잼입니다. 네. 이걸 혼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요거를 정리해보면, 자, 블로그 스터디 주 1회 저녁 9시에 하고 있고요. 학원 마케팅 스터디 2주에 1회 저녁에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는 오전으로 바꿀 거예요. 그 웅진이랑 같이 협업해서 런칭하는 거는 오전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취업 컨설팅은 이제 한 사람당 한 명씩 해서 이거는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일주일에 1회 1시간씩 하고 있어요. 낮 시간을 활용하고 있죠. 블로그 마케팅 대행 주 2회 오전 시간 활용하고 있어요. 유학원 경제학 강의 월요일이랑 금요일 주 2회 4시부터 6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뭔가 잘 관리를 하면 잘 관리를 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막연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혼자 하고 있고요. 뭐 조만간 뭐 대행을 정리할지 뭐를 정리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블로그 스터디를 더 키우고 이제 여러 가지 기- 조금 더 포커스해서 확장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긴 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 엔잡러 또는 뭐 디지털 노마드, 네, 1인 기업가 뭐 다른 말로는 뭐 프리랜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서비스를 그냥 남들한테 외주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부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물론 개인 사업자, 당연히 뭐 개인 사업자 당연히 신고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기업가의 마인드로 지금 이것들을 구조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제가 조금 더 도구 하나 더 할 줄 안다고, 조금 더 기술 하나 알고 있다고, 조금 더 지식 하나 알고 있다고, 저의 서비스, 나의 시간이나 노동을 남에게 제공하고 돈을 단순히 받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 모든 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부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1인 기업가의 마인드로 이런 업을 제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득 성장의 비밀, 블로그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를 해서 이렇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마인드,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피드백.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인드, 실행력, 그리고 피드백.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도 있고요. 나의 스승에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나의 멘토에게 이제 물어보고 점검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쓴소리를 받기도 하고 또는 따뜻한 이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 엔잡러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블로그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블로그 강사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블로그 강의가 아니었더라도 무엇이 되었든 배움의 자세로 학습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경험이었다. 디딤돌이었다라고 그 실패라는 거를 실패라고 바라보지 않으면서 실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행을 통해서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고 그리고 의미를 찾거나 만들면서 더욱 발전하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전 수익화를 만들어냈을 거다라는 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점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블로그 강의를 안 했어도 취업 강의만 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을 거고 에어비앤비만 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블로그 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과를 하는 일마다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성과가 잘 나왔고 다른 분야임에도 성과가 잘 나왔고 그래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혹시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 회사 다니시는 분 1번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 2번. 요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 1번, 자영업 하시는 분 2번, 아직 수익 활동을 경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분은 3번. 네. 한 3초만 수요 조사를 해볼게요. 네.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그 자영업과 하시는 분들과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일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요즘 인스타랑 유튜브가 참 문제예요. 이제든 많이들 공감하시죠? 이제 이 무지막지한 무지성 SNS 수익화의 거품이 다행스럽게도 꺼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 없이 이제 수많은 강의에다가 돈을 낭비하시고, 네, 좋은 강의인지 나쁜 강의인지도 모르고 현혹돼가지고 강사의 화려한 말에 약간 속아서 비싼 돈 들여봤더니 그 강의가 너무 별로고 도움도 안 되고 강사가 성실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SNS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퇴사하고 엔잡해야지.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얼른 배워서 돈 벌어야지. 인스타에서 봤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신가요? 나 이런 생각 했던 적 있다. 7번. 나는 이런 거에는 전혀 흔들리진 않는다. 하면은 8번.
그래도 이제 안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결제할지 말지 고민이실 때는요. 그 강의를 들어본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음. 레퍼런스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처음 본 강사인데 왠지 이 사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혼자 판단해서 결국 돈 낭비하신 거잖아요. 이 무료특강이라는 곳에서 막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빨이 좀 훈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말로 현혹을 하는데 좀 특화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라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란 법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강의가 고민일 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저 돈 버는 블로그란 블로그 스터디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돈 버는 블로그 문프로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후기가 어땠는지를 적어도 인터넷으로 물어보시든 아름아름 그 강의를 들은 사람에게 확인을 제발 하시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이번에 초급반 또 1대1 컨설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요런, 제 즉석에서, 이런 도표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어, 20만 원, 30만 원 돈을 버는 구간이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즉석에서 만들 거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50에서 100만 원 버는 구간이 있고요. 100에서 200으로 버는 구간, 300에서 500으로 버는 구간, 500에서 1000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 이상의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이 1000만 원 이상의 구간들은 이제 사람을 레버리지 하거나, 그렇죠? 또는 또 다른 SNS 플랫폼을 활용을 하거나, 이제 또 커뮤니티의 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1000만 원 이상의 구간은 좀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일단은, 자, 2, 30만 원 구간,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받고 4주 동안 블로그 강의를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지인들을,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인들을 활용해서 블로그 스터디 연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5만 원씩 한 서너 명만 모아도, 4명만 모아도 20만 원이죠. 그리고 뭐 초급반이나 중급반에서 블로그 대문 제작 만드는 걸 배웠으면 이제 5만 원 받고서 남들한테 만들어 봐 주는 거예요. 주변에 블로그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 있게끔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30만 원은 금방 벌리거든요. 생각보다. 30만 원은 금방 달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배워서 남들한테 제공하는 형태로. 자, 30만 원 구간은 이런 식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0에서 100만 원 구간. 내가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블로그 스터디를 운영해 본다던가, 그쵸? 또는 저렴하게 챌린지를 운영해 본다던가. 그러면은 3만 원짜리 챌린지 프로그램도 20명 모으면 60만 원이죠. 5만 원짜리 15명 모으면 75만 원이죠. 거꾸로 15만 원짜리 5명 모아도 75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15만 원짜리를 모집하기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15만 원짜리 상품을 5명 모집해서 75만 원 벌라는 법이 없어요. 거꾸로 5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15명에게 제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사실상 다른 데 가서는 10만 원 내서라도 10만 원을 내서라도 이제 아깝지 않겠다라는 가치를 제공하시면, 내가 비용은 5만 원을 받았지만 그 5만 원 낸 사람한테 10만 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감동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5만 원짜리지만 그 다음 기수에는 좋은 후기나 좋은 성과, 좋은 입소문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우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블로그 제작 서비스도 뭐 5만 원 받고서 블로그 대문을 만들어주는 거 조금만 더 배워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배우면 이제 5만 원짜리가 아니라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바꿔서 또 방구석에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현금성 수익을 조금씩 더 긁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5만 원짜리 5명, 그리고 5만 원짜리 15명 이렇게만 돼도 100만 원인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이제 4년 전에 이제 딱 이번 달 기준으로 정말 만 4년이 됐는데요. 퇴사한 지. 저보다 1년 선배가 저보다 월급이 30몇만 원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30만 원이 더 벌면 내 인생이 굉장히 쾌적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부러움과 막연한 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그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적어도 저 선배님 받는 월급을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그 이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 팔면은 30만 원 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구나. 30만 원짜리 한 명한테 파는 게 아니라 3만 원짜리 10명, 2만 원짜리 15명, 만 원짜리 30명에게 팔아도 30만 원을 버는 거구나라는 거를 산수가 안 됐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뭔가 온라인으로 나는 SNS로 뭔가 돈을 벌 수 없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두세 명에게 팔지 않아도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해도 그게 이제 저단까지만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죠. 박리담회라고 하죠. 박리담회 형태로도 원하시는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그 다음에 100에서 200 구간은요, 객단가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5만 원에 이제 블로그 스터디를 4주짜리를 운영했어요, 처음에. 5만 원에 4주짜리 블로그 스터디를 운영했으면 언제 그게 1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언제? 그 고객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고객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후기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후기로 가격을 올릴 수 없어요. 네. 후기는 막말로 열심히만 하면 좋은 후기가 쌓여요. 강사가 열심히만 하면 후기는 좋은 후기가 쌓이는 거고, 그거는 가격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고객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객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수강생의 성과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저렴한 챌린지도 3만 원에 하던 거를 5만 원으로 올린다던가, 그쵸? 아니면 아까 저 객단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아니라 기본형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어 줬다가 5만 원으로 해줬다가 좀 내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배웠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가 되고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세일이라고 하죠. 업세일을 할 수도 있겠죠. 5만 원짜리를 내가 조금 더 단가를 좀 더 고급 상품을 만드는 거죠. 업셀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업셀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존에 똑같은 방식인데 단가만 올려도 6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짜리가 200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이제 존중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4주 동안 고생하는데 5만 원을 받는 게 말이 되나? 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진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시간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첫 술에 배부르려고, 첫 술에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구간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이건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00에서 200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규모의 경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오픈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을 모아뒀으면 이제 비슷한 방식의 영업이지만 잠재 고객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스터디가 아니라 우리 오직 40대 주부분들을 위한 체험단 스터디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할 때도 판로를 확장하는 거죠. 판매 루트를 확장하는 거죠. 블로그 글로만 모집을 했다가 인스타그램으로도 홍보를 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모집을 한다든지. 자, 아까는 업셀링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번들링의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번들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내가 사장님들한테 블로그를 이제 소상공인 이제 블로그가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블로그 대행을 시작했다면 이제 블로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거든요. 플레이스가 또 필요하겠죠. 또는 당근마켓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블로그로 잘 도움을 준 다음에 "사장님 근데 플레이스는 필요 안 하세요? 사장님 당근마켓도 하시면 도움 될 텐데." 이렇게 상품을 번들링을 하는 거예요. 연관 상품을 붙이고, 붙이고,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엔 블로그만 도와줬다가 그다음에 플레이스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당근마켓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도와주고 그다음 카페 마케팅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상품을 붙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맵, K맵, 카카오맵도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관련된 것들을 하나 더 배워서 상품 붙이고 하나 더 배워서 상품 붙이고 관련된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다 보면 결국은 블로그에서 배웠던 논리가 플레이스에도 적용되고 플레이스에서 내가 배웠던 논리가 당근마켓에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점점 여러분들의 지식이 서로 레버리지 효과가 되거든요. '아 내가 블로그를 배웠더니 플레이스가 쉽게 들리네. 아 내가 플레이스를 배웠더니 당근마켓도 쉽게 성장시켜 줄 수 있겠네. 아 내가 플레이스랑 당근마켓을 배워봤더니 카카오맵, K맵도 금방 성장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 지식과 지식이 점점 서로 맞닿으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또 규모의 경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들을 한 공간에 모아둔 다음에 더 모집을 잘할 수 있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때때로 뭐 전자책을 무료 배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든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뭔가 무료 특강을 준비해 봐서 무료 특강을 해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렇게 시간을 나에게 좀 쓸 수 있도록 뭔가 무료 특강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이벤트죠. 다 이벤트예요. 전자책이든 무료 특강이든 이런 것들은 다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시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아 문프로 근처에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을 수 있네. 한 번씩 좋은 이벤트들이 있네.' 이런 느낌을 줘서 이제 '그래도 문프로 옆에 있으면 재밌다.' 또는 '유익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벤트를 자꾸 진행함으로써.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단가 챌린지를 하거나 중단가로 스터디를 운영하거나 고액 컨설팅을 운영하거나 그쵸.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 지식 하나 가지고도 저렴하게 챌린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중단가의 스터디를 운영할 수도 있고 좀 더 비싸게 1대1 이나 소그룹으로 또 뭔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남한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정말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로 100만 원 이상 안 벌어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 한 번에 300, 500 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한 번에 스마트 스토어 배워서 월 300 정도 소득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글도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장담컨대 100% 못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글이나 사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조차도 내가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SNS 수익화,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 팔굽혀펴기 5개도 못하면서 무슨 몸짱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도 안 하면서 내가 마라톤을 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글쓰기라든지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둘 중에 하나를 시작하셔서 내가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란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뭐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화를 하든 다른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자꾸 요걸로 점프하려다 보니깐 이거 없이 점프하려다 보니깐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여기까지도 안 만들어 놓고 퇴사하면 답 없습니다. 무조건 1년 안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아뒀던 돈 다 탕진하시고. 배움이라는 명목하에 모아뒀던 돈 다 날려버리시고 성과는 없고 '아 그래도 많이 배웠어.'라는 자기 위로밖에 남지 않은 형태로 채로 결국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많은 분들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어 돈을 꽤 모아두신 40대 분들도 그렇고 또는 제 또래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의 이제 3 년 차, 6년 차
3년 차, 6년 차 정도에 퇴사해서 이걸 뭔가 배워서 돈을 벌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는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 초심자의 행운. 만약 이걸로 돈이 안 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 회사 다니면서 뭐 요 정도 한번 벌어봤어요, 한 달. 운이 좋게 한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었어요. 자,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어서 만약에 그 다음 달에 그걸로 돈 못 버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또는 내가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최저 생활비 수준은 보다는 좀 더 버는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회사는 내가 이번 달에 일 좀 못해도, 내가 이번 달에 성과 못 내도 월급 그대로 주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 일 못하면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쉽게 하면 안 된다. 결국 다 퇴사를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보료, 국민연금, 플러스 때마다 생기는 불가피한 추가 지출들. 회사 다닐 때는 이게 큰 부담이 안 됐거든요. 왜냐? 회사에서 일단은 건보료, 국민연금 반, 반 떼서 회사에서 대신 내주죠. 물론 여러분 월급에서 이제 다 이제 삭감이 되는 거지만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내가 그 절반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얼마가 돈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분들 대신에 반을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시면 이 건보료 국민연금 왜 내는지를 모르시는 것이는 거고, 뭐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이것도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기존에 내던 것보다 두 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회사가 대신 정산해 줬던 거를. 플러스 내가 원래 고정적인 월급이 있었으니까 5월 가정의 달 때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뭐 때로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디 여행도, 기념일 때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건데, 퇴사하잖아요? 이게 다 부담이고, 이게 다 너무나 꼴 보기 싫은 이벤트가 돼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지내보면서. 자, 그리고 회사 다니시면서 체력 엔잡을 하는 거 하셔야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친 체력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잠과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으면서 엔잡러로서 소득을 어느 이상 유지를 하는 기초 체력을 안 만들어 놓으시면, 이걸 안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퇴사하면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퇴사가 고민이다? 회사가 고민이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런 식으로라도 명확하게 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또는 엔잡으로 번 수익이 월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예요. 최고 소득 안 됩니다. 월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월급보다 1.5배 이상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었을 때 그때 퇴사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차라리 이렇게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약간 남이 답을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높죠. 그 기준이 꽤 높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네. 이때 이 정도는 돼야 퇴사라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 우리 미생 짤 많이들 아시죠? 그쵸? 회사가 전쟁터라고 이제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네, 밖은 지옥이다. 그쵸? 미생에서 제일 유명한 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갑자기 초급반에 퇴사하신 분들 좀 많이 계셨어가지고 좀 이런 거를 어,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힘든 얘기지만 네, 너무 힘들지만
회사 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네, 진짜 돈이 떨어지면, 이 쌀통이 궁하면, 그거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네, 또 다른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네, 되게 나름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잔소리라기보다는 4년 동안 많은 분들을 봐왔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요거를 지금까지 잘 극복을 하고, 잘 어떻게 보면 이거를 경험해낸 사람으로서 좀 의견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패 없이 월천만 원 소득을 만들어준 5가지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네. 생산형으로 학습하는 거. 아웃풋이 없는 인풋은 자기 위로성 노동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자기 자신한테 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컨텐츠로 어디에 남기던가, 아니 이 공부한 걸 가지고 언젠가는 남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 제공을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 두 번째, 학습과 실행, 컴포트 존을 빠져나오셔야 된다. 세 번째는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멘토란 누군가 압도적으로 앞선 성과를 낸 선 경험자. 네 번째는 자기 관리, 건강 관리, 멘탈 관리, 습관 관리. 다섯 번째는 성과를 만드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환경이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생산형 학습입니다. 프로 수강러분들. 프로 수강러분들 이 1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 초급반에도 프로 수강러 없을까요? 다 보여요. 제일 먼저 결제해놓고 강의 참여를 안 하세요. 음, 참여를 안 하세요. 또는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3주 후에 만났잖아요? 포스팅을 한 개도 안 해요. 한 개도 안 해. 바빴대요. 그러니까 프로 수강러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 강의 20만 원, 저 강의 30만 원, 저 강의 50만 원, 저 강의 5만 원. 그러면서 그냥 통장 잔고만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좀 뼈 때리는 얘기지만 맞잖아요. 1타 강사 강의를 듣는다고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B급 강의를 듣더라도 열심히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인 거고, 이런 수익화 강의 입장에서는 실행이죠, 실행. 이거를 배워서 하시면은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 건데, B급 강의를 듣더라도 열심히 실행하신 분들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배운 걸 실행으로 옮겨보셔야 되고, 결국 성장이나 성과나 소득 성장의 키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실행이에요, 실행. 자, 배운 거 실행하자. 배운 거 적용하자. 배운 거 실행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포트 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컴포트 존.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쵸? 성장한다? 어떤 소득이 올라간다? 그거 반대로 하셔야겠죠? 자꾸 자고 싶으면 앉아야 되고, 자꾸 앉아 있고 싶으면 일어나야겠죠. 컴포트 존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자, 컴포트 존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계기,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배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달 목표 있으세요? 4월 달 목표라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나 4월 달에 월간 목표 있다, 1번. 나 월간 목표 없다, 2번. 3월 말에 설정한 월간 목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정해놓은 월간 목표가 있다, 1번, 없다, 2번. 자,
1번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월간 목표 뭐예요? 우리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월간 목표를 어디 보이는 데다가 기록하셨어요? 월간 목표를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셨어요? 그게 없으면 아닌 거거든요. 누구나 생각은 해요. 누구나 생각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개발이나 배움을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게 왜 이게 들어가냐면, 저도 직장인일 때, 주변의 직장인 분들은 제가 갑자기 혼자 1,000만 원을, 월소득 1,000만 원을 찍었다? 옆 사람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좋아할까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까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돈 잘 번다 하잖아요? 제일 배 아파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옆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회사 동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나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랑 지금 똑같이 그대로 있기를 바래요. 안타깝지만. 그쵸?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엔잡한다? 블로그 한다? 인스타그램 키운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인사과에 제일 먼저 찌를 분들이에요. 제가 한두 명 받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엔잡해서 월 1,000만 원 찍고 부수익 만들고 그들이 인사과에 찔린 거 한두 명 받겠어요, 제가? 수십 명을 봤거든요. 수십 명을 봤어요.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주변에 똑같이 회사 생활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엔잡이나 부업에 대해서 안 하시는 한다 안 한다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엔잡 활동이나 부업 활동을 한다 안 한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회사 생활만 집중해서 한다는 거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엔잡을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엔잡을 하는 거를 불안하게 느끼고요. 좀 이상하게 느껴요. 그리고 거꾸로 엔잡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엔잡과 부업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가치관이 통하니까. 대화가 통하니까. 그리고 나처럼 같이 엔잡, 부업을 통해서 소득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만 독특한 게 아니구나. 그쵸.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비록 이런 대화가 안 통하지만 밖에서 내가 엔잡과 부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움, 그리고 성장이죠.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꿈꾸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 컴포트 존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루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이불 개기. 그쵸? 이불을 개서 이제 깔끔한 이제 승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월 말에 또는 월 초에 이번 달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번 달 목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할까?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가시적으로 포스트잇으로 붙여 두거나 또는 내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선언하고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목표 선언한다고 그 목표 설정한다고 목표 달성하는 거 아니죠? 월 말이 됐을 때 리뷰를 해야죠. 피드백을 해야죠. 4월 달 지금 15 일인데요. 2주 목표를 정해 보세요, 오늘. 꼭 월간 목표일 필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2주, 앞으로 2주 동안, 내일부터 앞으로 4월 30일까지 2주 동안 어떤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그걸 달성할 것인가 하시면 되죠. 우리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유연하게, 정말 다채롭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논리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품 가격을 5만 원, 5만 원에서 객단가 올리고 싶은데 10만 원? 꼭 5회 배수로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7만 원 해도 되고 7.5만 원 해도 되는 것처럼 목표도 월간 목표? 아니, 3주 목표 해도 돼요. 그쵸? 21일 목표 해도 되거든요. 우리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3주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3주라는 것도 의미 있는 숫자고 2주라는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고 11이라는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연하게 우리가 숫자라는 건 내가 정확히 나누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4월 21일이네. 9일밖에 안 남았네. 그럼 4월 목표는 날라갔으니까 5월에 제대로 해봐야겠다. 9일 동안 잘 쉬고 5월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4월 21일이잖아요. 9일 남았잖아요. 그래, 내가 곧 죽어도 일주일 동안 이거 해낸다. 9일 동안 이거 해낸다. 제가 어 이번 4월 달 100km 누적 달리기 100km를 목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루 이틀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세 번, 네 번은 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달리기를 어, 어, 9번 했는데 50km 넘었어요. 이번 달 뛴 거 이미. 저 러닝 안 한 지 1년 넘었거든. 아니,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러닝을 아예 제 일상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서울 올라오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너무 막 살도 찌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런데 8일 동안 했더니 제가 50km 넘게 뛰었거든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운동, 러닝이 제 일상생활에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기까지 저 일주일이면 됐었다는 거를 하기 전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100km 꼭 달성해낼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야, 것 씨. 와, 그래서 우리 목표 설정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21일이더라도 그래 9일 남았으니까 9일은 쉬었다가 5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멘토입니다. 멘토. 그래서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자, 우리 많은 프로 수강러 분들은 특히나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 강사님, 이런 강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강사님 아세요? 이거 한 번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20만 원, 30만 원이 돈 낭비일지 아니면 올바른 선택일지를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블로그로 뭐 한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했던 2022년도 초쯤에도 그렇게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했지만서도 저도 막 현혹이 많이 됐었어요. 뭐 오픈 채팅방 1,000명 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시는 어떤 좀 시니어 분의 말에 현혹돼서 저한테 문프로 요즘 되게 잘 나가는데 나한테 300만 원만 내면 내가 책임지고 너 더 잘 되게 이끌어 줄게.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쪽 오픈 채팅방 업계에서 저보다 한 1, 2년 더 먼저 이제 이쪽에서 하시던 분이었고, 저는 이쪽 오픈 채팅방 업계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어쨌든 막 성장하고 있고, 막 점점 이름이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저한테 300만 원만 내면 제가 성공하게끔 도와주겠대요. 이거를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결제했으면, 과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스승님에게 스승님이나 또 주변에 물어봤죠. 혹시 이분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통해서 잘 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닌 거예요. 까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300만 원 날릴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분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레퍼런스 체크죠. 레퍼런스 체크. 평판을 체크하세요. 평판 체크. 앞으로 이제 무료 특강,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을 하자는 무료 특강이지만 다른 데막 2,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강의를 팔기 위한 무료 특강이 시중에 많잖아요. 외부에. 그쵸? 그거 결제하시기 전에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을 좀 찾아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좋다고 평가하시는 강사님이 계시다면 그 강사님한테라도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훨씬 더 아는 게 많고 훨씬 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헛돈 쓰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의 멘토는요, 여러분들의 박스보다 아예 박스 바깥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문프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했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접근인 거예요.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혼자 방구석에서 책 몇 권 더 읽고 또는 혼자 조금 더 깊이 성찰한다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수년간의 직접 경험하고 성과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경험받고, 그쵸? 유명했다가 몰락하는 사람들도 수많게 보고, 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무너져도 봤다가 다시 살아나 보고,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계속 공부하고 성장했겠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책 몇 권 더 읽는다고, 혼자서 일기 몇 개 더 쓴다고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 다른 결의 박스 바깥의 사고방식의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멘토가 중요합니다. 저도 참 감사한 멘토님이 있어요. 네. 그 플랫폼 트리 님이라고, 네. 저의 취업을 도와주셨던 스승님이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의 전문가로 이제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이제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조언과 이제 아주 쓴 어떤 한약 보약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저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랫폼 트리라는 스승님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외국 사람을 보면서 뭐 즉 토니 로빈스라든지 토니 로빈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10X 10배 법칙이라는 책을 쓴 그랜트 카돈이라든지 그 사람을 또 멘토로 두기도 하고요. 또는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슈츠, 뉴욕 변호사인데 내가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조금 욕먹더라도 좀 미워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욕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캐릭터. 항상 자신감 있는 저 성공한 어떤 변호사. 저 사람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멘토인 거고요. 그렇게 또는 또 심적으로 힘들 때는 어떤 종교적인 거에 귀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역별로 멘토를 두는 거예요. 또는 제 뭐 어떤 면에서는 제 조부모님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제 어머니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네.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렇게 멘토를 둔 게, 제가 이렇게 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았을 때 이렇게 어 정말 한 한 그러니까 저희 때 영어 학원 강사였었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 이제 하던 일 직장 생활처럼 하던 게 영어 학원 강사하면서 제가 블로그로 엔잡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어떤 그 가족분이 이제 영어 학원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 좀 같이 도와주면서 제가 엔잡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진짜 300, 450, 막 550, 700, 900, 1000, 1000, 1500, 2000 이렇게 수익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제 방벽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뭐 이쪽에는 나의 목표, 이쪽에는 어떤 지식적인 메모, 뭐 이쪽은 뭐 어떤 좀 중기적인 계획이나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수아나 너 얼굴 왜 그래? 야 너 건강 괜찮아?" 라고 하던 때였어요. 음. 그래서 이 다소 심하게 일중 워커홀릭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조절을 하고 있죠 지금은.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5 잡이네요. 네. 아무튼 또 이제 잘 정리해서 더 성장을 하겠죠. 네. 지금 요거는 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아까 이거 특강 교환 아까 금방 만들면서 사진 찍어서 여기 첨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거,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self discipline, 자기 절제, self discipline. 그리고 사실 이 네 가지 단어는요, 저의 진짜 첫 제 인생의 멘토인 저의 오랜 20 년 지기 영어 선생님, 영국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제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평생의 멘토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겁니다. "션." 저 영어 이름 션이거든요. "self discipline 있어야 된다. 너만의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 너 너 뭐든지 퀄리티 있게 해라. 그리고 꾸준함."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거의 열대섯 열다섯 15살 이상 많지만 그분은 항상 식스팩 왕자에다가 소림사에서 훈련도 받으셨고 전 세계 이제 아마추어 무술 대회 은메달도 따셨고, 네, 박사학위만 3개 있거든요. 석사학위만 3개 있고 이번에 이제 거의 옥스포드나 어디 이제 박사 과정도 지금 면접을 진행하고 계신 대단한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음 언제나 스승이에요. 언제나 스승.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인데 제 인생의 키워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두 개는 제가 최근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어 가지고 '아 좀 에너지가 좀 회사 돌아갈까?' 예. 그 LF라고 LG 패션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면접 보라고. 제가 데상트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연봉 한 5,500 정도? 5,500에서 6,000 줄 테니깐 면접을 볼래?" 근데 거기에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수익이 제가 그래도 월급 수준으로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자존감도 떨어지니깐 그런 유혹에 좀 흔들렸다가 '어 그래 돌아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좋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자유와 주도적인 삶, 그리고 내가 쌓여가는 이 스토리에 감사하자. 그리고 할 거면 지금 제가 2월 달처럼 대충 에너지가 빠진 채로 살지 말고 '기왕 할 거면 승부 있게 하자. 의지 불태워서 하자.'라고 제가 제일 여기 바로 모니터 옆에 붙여 두고서 해서 지금 제가 4월 달에 한 달 반 만에 인스타 팔로워 5,000 명을 달성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자제력, 어떤 기준, 퀄리티, 꾸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자기와의 싸움에 이제 이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것도 했었어요. 네. 내가 이거 진짜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딱 250만 원, 300만 원 벌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메모장에다가 정리한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쪼끔 키워 볼까요? 제가 그냥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 옐로우 노트패드를 꼭 쓴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옐로우 노란 색깔 이 공책 있잖아요. 우리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있는 거.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옐로우 노트패드가 꼭 거실에 있는 소파라든지 뭐 샤워하고 나오는 어디에 꼭 이런 걸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는 셈 치고 이걸 해 봤죠. 속는 셈 치고. 내가 5년 후에 이제 몇 억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1년 차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냥 적어 본 거였어요. 예. 그래서 1년 차 1억, 2년 차 2억 따따따따 했을 때 이제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5년 후에 이 정도 자산이 달성했다라고 5년 후에 내가 지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로 상상 예를 들자면 자 2024년 4월에 월 300만 원 수준을 벌고 있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300만 원 월 뭐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 내가 아직 엔잡도 없지만 엔잡으로 벌고 있는 돈도 없지만 제가 지금 33 이거든요. 근데 38 살에 내가 30억 자산을 달성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30억 다 뭐 50억 달 50억 자산을 달성한 38 살의 내가 33 살의 나를 뒤돌아 바라보면서 '그러면 33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50억 자산이란 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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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쌓이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본주의나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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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쵸. 1억, 2억, 5억, 20억 이제 뭐 10억, 3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 J자 커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자산이란 게 올라갔겠구나.' 그러면 '최초의 시드머니 1억, 2억은 어떻게 모았을까?' 했을 때 '아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괜히 저도 이제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되나? 마케팅 컨설팅 해야 되나? 내가 부동산 공부해서 부동산 컨설팅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2022년 초의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신사임당 강의도 들어봐야 되나? 그쵸?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강의 들어봐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 봤고 이제 제가 방구석에서 블로그 강의란 거를 런칭하게 돼 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블로그에서 취업 컨설팅도 30만 원에 한번 내놔 봤고 제 친구 동생 또는 뭐 지인의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을 30만 원 받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좋은 데 취업 잘 되게끔 도와줬어요. 그다음 달에 50만 원의 서비스 내놓고 그다음 90만 원 내놓고 그다음 달에 120만 원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가격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늘 좋은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가를 차곡차곡, 차곡차곡, 차곡차곡 올렸다는 겁니다. 대학교 강의도 똑같아요. 전 단국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강의 누가 저를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드렸어요. 과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어 "교수님 저 수환인데요. 저 11 학번 문수환인데요. 혹시 제가 외국계 취업 제가 외국계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혹시 기회 주시면 강의를 한번 제 특강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돈 안 받아도 됩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아유 어떻게 공짜로 그래 수아나. 그래도 너 강의해 주면 우리 좋지. 졸업생이 와서 강의해 주면 좋지. 그리고 우리도 너네한테 강의비 정도는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얼마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연락 줘서 고마워. 몇 월 며칠에 시간 되니?" 그렇게 대학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는 제 모교 과에만 이제 제 졸업한 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국대에서 한 서너 번 했죠. 그리고 그 블로그에 포스팅했죠.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수원시 교육청이 전화가 와요. 수원시 교육청에서 직무 강의해 달라. 포스팅했어 강의 다녀와서 포스팅했어요. 수원시 교육청 그 포스팅 보고 인크루트에서 연락이 와요.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해 달라. 숭실대학교 강의한 거 보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제 멘토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10 년째 취업 특강 하시는데 멘토님이 저한테 "수원아 너 영어로 강의할 수 있지?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문 이력서 쓰는 방법 강의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외국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이제 국문 이력서 자소서 쓰는 특강을 했었고 그게 2 년이 되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외국계 취업, 외국계 면접, 외국계 서류 강의를 3 번을 또 별도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동국대에서 연락 오고.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항상 돈보다 내가 세상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먼저 돈보다 선한 영향력이나 실질적 가치를 주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되게 해 주자. 그리고 그것들을 지식이나 성과를 끊임없이 SNS에 기록을 하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하자. 그러면 온라인 공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그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어, 제가 제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요거는 사실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저는 매월 이제 월천대사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은 나만 월천대사지만, 우리 다 월천 찍을 거잖아. 우리 다 월천 찍을 거잖아. 너네들도 다 내일의 월천대사잖아. 우리 톡방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줌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월 목표 리뷰하고 그 다음 서로 의견도 피드백해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다음 달 목표도 선언하자. 음. 그래서 일주일에 뭐 각자 목표한 거 뭐 블로그 포스팅 한두 개씩 컨텐츠 두 개씩 안 만들면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치지 않게끔 함께 사람들과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저 혼자 하면요. 나 혼자만의 약속은 나밖에 모르죠.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나 이번 달 힘들었으니까. 나 이번 달 아팠으니까.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명분이야 되기 나름이거든요. 핑계야 들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목표를 선언하고 공유하고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정량적인 수치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달이 지났을 때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달성했다 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 이 사회적 환경 덕분에 저는 지치지 않고 네. 비록 1월 달, 2월 달은 목표 달성률이 낮았지만 3월 달, 4월 달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과 가장 많이 이제 이거 많이들 들어보신 거죠? 당신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소통하는 사람 5명 연봉 N빵 해보면 얼추 저랑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3명이 넘습니다. 3명이 넘어요.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음. 처음에는 저 혼자만 월 1,000만 원 소득 자랑하니까 좀 같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실행력이 좋고 에너지가 좋은데 다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음.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를 너가 더 잘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월 2천씩 버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그 친구는 20대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달리기를 사실 저 혼자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근데 혼자 하니 혼자서도 열심히 지금 하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러닝 크루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이 뛰면은 내가 혼자 했을 때보다 기록이 내가 혼자서는 못했을 그 기록을 해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신체적인 고통을 잘 못 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숨이 차면은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됐어. 이 정도도 충분히 잘한 거야 수아나라고 스스로를 이제 다독여주면서 어느 정도에서 그냥 그만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 크루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도 그렇지만 제가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함께 하는 거 덕분에 내가 혼자 했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사회적 환경의 힘입니다. 제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달리기 하는 거요. 인스타그램이랑 제 스터디원 분들한테 이걸 공유하는 게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표를 선언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 4월 달에 100km 달성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강제적인 환경 세팅을 하는 거예요. 목표 선언을 통한 강제적 환경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급반 분들,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제가 막 뛰었다, 막 인증을 요즘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를. 자, 제가 아까 오늘 특강 준비하기 전에 또 인스타에다가 올렸거든요. 저 5,000명 달성 기념으로 역대급 무료 나눔 이벤트 다음 주에 들고 올게요. 선언한 거예요. 뱉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5,000명이 어쨌든 다음 주에 한다 했지? 너 안 하면 너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라고 강제적인 환경 설정을 해버린 거죠. 전 다음 주에 이벤트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5,000명의 팔로워분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성과란 내가 성과라고 불러주면 그것이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이번 달에 10개를 했어. 그- 도저히 내가 못하다가 처음으로 10개를 했어. 그것도 성과예요. 내가 하루에 30분 걷기. 이거를 일주일에 3번 성공했어. 그거를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3번을 걸어보았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30km를 걸어보았다. 3km 걷기를 10번 하면 30km죠, 여러분. 단순 산수잖아요? 3km 걷기를 10번 하면 30km 걷는 거잖아요. 내가 30km를 걷고 깨달은 5가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런 거 기획 포스팅이라고 하죠. 이걸 주제로 삼아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또는 유튜브 컨텐츠로 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성과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것은 성과가 되는 거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전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꽃이라고 부르는 순간 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목표 각자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내가 해냈다면 내가 성과라고 불러주면 그것이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성과를 내,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성과가 주는 굉장히 큰 아드레날린과 굉장히 큰 자존감, 굉장히 큰 자기 효능감.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과라고 불러줬을 때 그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행동을 통해서 나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다음 달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목표를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나만의 목표를, 나만의 목표를 정해보시고, 나만의 성과를 이제 내가 성과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목표를 음, 기록하고 선언하고 음, 내가 성과로 불러주면 그것은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성과는 나의 자기 효능감, 자존감, 증정을 불어넣어 그 다음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줄 것이다. 네, 약간 무슨 명언처럼 했네요.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음, 그래서 재밌는, 음,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굳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제 원 플러스 원 챌린지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성장 변화 챌린지고요. 이제 제가 3번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별도 카톡방에서. 그래서 이제 3주간 월요일 저녁 9시에 1주차에는 블로그 지수 성장 전략 및 프로페셔널 블로그 포스팅 가이드. 제가 블로그 초급반이 이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도 부담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 아, 근데 문프로한테 블로그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블로그 배워보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저 문프로 인스타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 본 저 문프로 얼마나 하면 잘하는지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싶긴 한데 그죠? 그러신 분들 네, 한테 또 일부 초급반의 내용을 또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과와 성취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개인별 목표를 3가지 설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당 각각 정량적인 지표를 한번 정해 보려고 해요. 2주차에는 이제 브랜드 블로그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체험단 선정 잘 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초급반 내용의 아주 일부를 제가 떼왔어요. 아주 일부를 좀 떼온 거고 이제 개인별 목표 달성률 및 진행 현황을 중간 점검할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블로그 지수 변화를 점검해보고 개인별 리뷰 그리고 다음 달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우리 3주차 때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목표 진행률을 제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아주 독특하게 원 플러스 원 챌린지로 네, 참여 비용은 이제 3만 원이에요. 네. 비용 얘기 없나요? 어? 아, 잘렸구나. 이 정도 금액도 강의팔이라고 욕하실 거면은 그냥 저랑 연을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것도 강의팔이라고 욕하실 거면은 저랑 유튜브도 구독하지 마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끊어주시고 제 오픈 카톡방도 나가세요. 네, 그런 분들은 별로 함께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래서 비용 3만 원이니까 원 플러스 원 챌린지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까우는 스터디 안내 좀 해드리면 이제 초급반 21기는 5월 중순쯤에 예정할 이제 모집을 새로 할 것 같아요. 21기는. 그리고 중급반은 이제 5월 30일에 5월 3 제가 이거 교환 만드는데 이제 1시간 아까 1시간 동안 후딱 만들어 가지고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5월 30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서 이제 내가 블로그 좀 했는데 어 내가 기본은 할 줄 알고 블로그 대행이나 강의나 챌린지를 운영해 보고 싶다. 하이엔드 블로그를 제작하는 걸 배워보고 싶다. 네. 또는 내가 나만의 성과 기반으로 이벤트를 해보고 싶다. 또 인스타그램이랑 엮은 이벤트 전략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중급반 5월 30일이 아니구나. 제가 정신이 없네요. 4월 30일. 4월 30일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급반 참여하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실 거고 비용은 25일까지 왜 이렇게 너무 싼가? 3만 원 올릴까요? 네. 17만 원입니다. 네. 17만 원에 가능하니까 네. 이제 카드 결제하실 분들은 수수료 5% 별도인 점은 항상 참고해 주세요. 네. 3만 원도 부담되시는 분들 이제 5% 별도 하시면 이제 카드 결제 가능하시니까 그 챌린지도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초급반 하실 분들은 이제 5월쯤에 뵙고 중급반 하실 분들은 이제 4월 30일에 뵐 예정이에요. 오늘 무료 특강 다시 보기랑 이 특강 교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마돈나 스쿨이라고 카페를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해서 스터디 후기 게시판에 이제 30회차 무료 특강 후기? 이번이 30번째거든요. 그래서 30회차 무료 특강 후기를 스터디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제 그 이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제가 썩 보내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돌아오는 주말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카페를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특강 좀 재미있으셨어요? 네, 혹시 이제 뭐 제가 안내할 거는 다 안내했고요. 오늘 특강도 다 했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은 오늘 좀 소통을 한 10분 정도, 5분, 10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카메라 켜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블로그 관련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4월 목표 중 하나는 저와 맞는 블로그 수익화 방법 찾기입니다. 스터디 대행은 블로그 방문자 몇 명부터 하면 좋을까요? 현재 일방문자는 1000명에서 2000명대입니다. 만약 대행 맡았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블로그 포스팅도 조회수, 노출 여부도 왔다 갔다 해서 시작이 고민됩니다. 네. 일단은요, 블로그 대행의 기준은 방문자 수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깔끔하게 블로그를 만들어줄 수 있고, 블로그 글을 대신 써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어, 방문자 수가 이렇게 1000명, 2000명이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대행을 영업을 따기가 더 좋긴 하죠. 그렇게 방문자 수가 많다는 게 영업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대행을 맡았을 때 상위 노출 보장이면은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상위 노출 보장형으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글 자체를 대신 써준다의 개념이 더 강하고, 그래서 글 하나당 이제 아직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고급스럽게 글 쓰는 거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은 글 하나당 2, 3만 원 정도 2, 3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시면 되고, 내가 좀 글을 좀 잘 쓴다. 멋있게 홍보가 되게끔 잘 쓰고, 그리고 상위 노출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그 포스팅 글 하나당 뭐 5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업종별로 보통 이제 3대 업종이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세무사, 병원, 의원 이런 전문 직종은 이제 포스팅 하나당 뭐 1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걸 하려면 그쪽 업종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1, 2천 명 유지하시는 거면은 다운님은 뭐 한두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뭐 소소하게 한 달에 뭐 업체 하나당 30만 원씩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챌린지 관련해서는 카페 가입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일괄 승인을 좀 할게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좀 배가 좀 고프네요. 이거 교환 만드느라 밥을 좀 못 먹었어요. 네. 자, 요거 챌린지 원 플러스 원 3만 원 너무 비싼가요? 아니죠.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성과를 뭔가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성취 경험, 성과를 만들어 가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겸사겸사 저도 운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Your success is my success. 당신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이걸 추구하면서 또 저도 동반 성장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네. 다운님 블로그 주소 한번 올려 주세요.
블로그 주소. 제가 한 번에 이것저것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음, 자, 참 인스타가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만 해도 거의 한 6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네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렇게 요거 성장 요거 챌린지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중급반, 뭐 중급반 하실 분들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같이. 5,000명 팔로워 달성 기념 역대급 이벤트를 또 다음 주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혜택 엄청 많이 들고 올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의는 저 우리 초급반에서 이번에 체험단 10개 되신 분도 나왔죠. 네, 초급반에서. 네,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급반 분들도. 네, 중급반 많이 하셔서 또 같이 또 파이팅 해 보시죠. 이럴 때마다 뿌듯해요. 네, 처음으로 체험단 해보셨는데 10개씩 당첨되시고. 자,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3번 방, 2번 방, 그리고 1번 방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